네, 해외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입니다. 오늘도 NH농협증권의 김규배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환율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틀 연속 어떤 외환 당국의 개입의 여파인지 이틀 연속 지금 환율이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환율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오늘도 예상컨대 조금 변동성이 좀 있는 하루가 될 것 같고요. 월말이 되면 보통 수출업체들의 그 내고 물량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020원대를 유지를 하면서 반등 출렁거림이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그 외환 원달러 강세에 대해서 그 환율 쏠림을 굉장히 우려하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당국이 방어 의지를 드러낸 만큼 계속해서 1,020선은 지켜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변수가 하나 있다면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현재 저희 시장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그 주식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면 달러화 하락의 가능성도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해외 증시에서 체크 포인트도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는 3대 지수가 모두 오른 하루였습니다. 다우가 0.97%, S&P가 0.81%, 나스닥이 0.85% 상승하였는데요. 간밤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 시간으로 새벽 한 4시 정도에 발표가 됐는데요. 4월달 FOMC에서 향후 출구 전략에 대해서 검토는 했지만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약간 안도감을 느낀 하루였고요. 4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이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 사이의 회의에서 통화 긴축 정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방법은 검토했습니다만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부진에 대해서도 위원들 간에는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향후 금리 인상이라든가 출구 전략과 관련돼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긴 했습니다만 신중한 계획의 일환일 뿐이며 조만간 양적 완화를 끝내거나 단기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결국 연준의 목표치인 2%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반면에 일부 의원들은 경제 성장의 하락과 낮은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지나치게 낮다고 봤지만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낙관론을 유지를 하였는데요. 다음에 한 변수가 있다면 앞으로 고용시장 부진이 어느 정도 나타나냐에 따라서 다른 정책을 또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결정과 노동시장,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그 지난 4월이 계속 그 미국이 추웠던 그런 것들 때문에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연준이 당시에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FOMC에서는 이제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상황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업종이나 증시에는 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특징적인 업종들이 있었습니까? 네. 시장의 안도감 때문에 대체적으로 고르게 그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금융주도 물론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FOMC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투심을 굉장히 일으켰는데요.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투자자들은 평소에 익숙하면서 좋게 보았던 종목들을 매수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었고요.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반도체라든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SNS 관련된 주식들이 골고루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이 굉장히 높은 수치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네, 페이스북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페이스북 관련된 그 소식들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뚜렷하게 어떤 서프라이징한 그런 뉴스는 없었습니다. 어제 장중 3% 가까이 상승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페이스북이 최근에 사용자들에게 필링에 주목을 하고 있는 그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듣고 있는 음악이라든가 그런 TV가 있다면 그것을 가까운 친구들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필링 공유하는 그런 기능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페이스북이 지난 Nearby Friends 피처라고 해서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능을 탑재한 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어떤 감성적인 부분에서 접근한 그런 컨텐츠를 마련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을 데이터 공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고객들이 이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의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마케팅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활용도로 소개될 것 같고요. 또한 페이스북에 대한 어떤 연구 자료 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찰스 스튜어트 대학교의 연구진에 따르면 약 600명의 여성분들을 페이스북 사용자들을 조사해서 분석을 한 결과가 있는데요. 페이스북 사용자 중에 혼자라고 답변한 사람들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는 종교라든가 정치, 스포츠 등 그런 소재를 게시하는 경향이 더욱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페이스북 사용 행태에 대한 연구로서 기업 마케팅 담당자들의 주목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페이스북의 주요 사용자는 북미를 비롯해서 영어권 사용 국가들에 주로 치중이 돼 있지만 앞으로 페이스북이 말레이시아라든가 아르헨티나, 브라질이나 이런 이머징 마켓 쪽에서도 범세계적인 SNS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어서 앞으로 투자자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의 글로벌화로 인해서 앞으로 더욱더 좀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해외 종목 중에서 직접 투자할 종목 어떤 종목들 살펴보실 예정이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뭐 다 많이들 익숙하실 겁니다. 어제도 한 1.17% 상승한 304달러 70센트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해외 직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원화가 강세일 때 해외 직구를 하시면 약간 이득이 있습니다. 근데 원화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수입 물가가 그렇게 싸진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해외 직구를 많이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시는데요. 아마존닷컴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상품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이베이를 누르고 현재 거의 독과점적인 시장 지배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혁신적인 사업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요.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무인 그 헬리콥터로 이제 앞으로 상품 배송도 한다 이런 기사라든가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러한 혁신적인 그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입니다. 예. 특히 베조스는 그 고객 제일주의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고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해서 고품질의 사양을 계속 맛을 보게 하면 결과적으로 기업 실적에 도움이 된다라는 고객 제일주의를 많이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아마존 하면은 또 생각나는 부분이 이제 8월 달쯤에 되면은 알리바바가 또 상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알리바바 상장 이 IPO 신청 서류 제출하면서도 이 같은 업종 내에서는 좀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있고 이에 따라서 아마존이나 베스트바이, 뭐 이베이 이런 쪽에는 약간의 부담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주가도 좀 출렁거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포착을 하고 계신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체적인 그 인터넷 상거래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마존과 나중에 이제 알리바바가 같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동시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알리바바가 상장하기 전에 그 매수라든가 이런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목표가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보면 지금 약 408달러 정도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로 계속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408달러를 기록한 후에 계속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요. 어느 정도 지금 지지선을 지금 확보를 하려고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단에서 이제 조금 안정화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만 거래량은 평소보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 타이밍을 엿보실 때 이 부분 감안하셔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적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4월 24일 날 2014년도 1분기 실적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때 순매출액이 19.74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작년 1분기에 16억 07억 달러에 비하면 23% 증가한 수치로 나왔고요. 특히 회사 홈페이지에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도 공개를 하였는데요. 작년 2분기에 비해서도 앞으로 15% 내지 26% 성장을 할 것으로 회사에서는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을 놓고 보면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오히려 좀 이상하다고 느껴질 법도 한데요. 그 이후로는 드론의 무인 배달 사업을 비롯해서 워싱턴 포스트지를 인수한 하고 있고 이러하게 이렇게 주주들이 이해하기 힘든 사업을 계속 벌리고 있어서 그동안 주가가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기업가 정신이 계속해서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이런 전략이 또 하나의 캐시카우를 늘릴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아마존의 그 제프 CEO가
우리는 고객들을 위한 발명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고객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한다.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지금 이제 그 한국 시장 내에서도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예, 앞으로 이제 글로벌화를 더욱 박차를 갈 것으로 보여서 예, 부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 수수료 계산도 한번 해보죠. 예. 아마존에 대한 수수료를 계산을 해본다면 기존의 미국 주식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 수수료와 ECMP가 있어서 만약에 이제 아마존 주식을 약 10주를 $300에 매수를 할 경우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수수료는 대체적인 증권사 0.3%를 기준으로 잡고 300주 곱하기 10주 해서 계산해 보시면 약 $9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네, 이외에도 ECMP는 0.003에 10주를 곱하면 약 0.03달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비용을 합하면 약 $9 3센트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환율 기준이 1,025원 정도를 기록하는 걸로 봤을 때는 9,250원 정도 수수료가 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하나의 큰 제도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하나 있다면 미국 주식시장은 상하가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종목에 따라서 보시면 뭐 하루에 100% 급등한 종목들도 찾으실 수가 있으신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종목들을 주로 이렇게 찾으시려고 사실 이렇게 노력들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유동성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특히 그 OTC 마켓에 있는 장외 종목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디서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이런 주식을 고르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꼭 유동성을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주가의 급등에 어떤 연연하지 말고 유동성까지 꼭 체크를 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롭게 좀 팁이 나왔네요. 물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그런데 종목을 고를 때요.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거래량에 대한 체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오늘의 종목 아마존이었습니다. 전일 종가가 $300 초반, 목표가는 $425로 상방으로 40%의 상승 여력 점검해 놓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직투였습니다.